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요,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자강을 외치면서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밀매에 연루된 중국의 유류 터미널 운영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기업 하나 죽이는 문제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에너지 재편, 이 실전에서 어떻게 중국의 숨통을 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미국과 이란 전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미국의 승리로 끝난 상황입니다. 이 도장을 아직 안 찍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은요, 이제 이란의 돈줄을 대주던 중국의 에너지 보급로를 물리적으로, 금융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지도부가 싹쓸이 되고요.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중국이 이 돈줄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을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국제적인 제재의 칼날이 또 대한민국의 이재명의 심장을 쿵 떨어뜨리게 만들었는데요. 그건 뭐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있죠? 그 대북송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뭐 공소 취소를 하려고 특검을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350명이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세금 또 시잘데기 없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요, 테러 지원국이나 제재 대상국에 불법적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미국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자, 중국도 이란 석유 밀매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 불법 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 이 이재명이가 무사할 수 있을까? 제대로 목줄 잡히겠죠. 자, 지금 대한민국 슬프게도 그런 전과 사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은 멈추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예비 빵제비 때문에 슬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이요, 왜 중국의 유류 터미널을 타격했는지, 그리고 이 중국 제재가 이 방중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카드로 작동할지, 그리고 여기 대북송금 사건으로 발발 떨고 있는 이재명이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한테 두드러 맞을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다시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제 아쉬움을 담은 이 책이요, 교보문고 이 비즈니스에서 1등 먹었습니다. 정치색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거고요.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대단히 압박을 받고 있는 유튜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요, 대단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수법도 참 교묘합니다. 알고리즘 차단은 기본이고요. 영상 노출 IP 제한으로 한국에서 틀어지지 않게 또 막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 줄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이 중국 기업 하나를요, 제재 리스트에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거래가 끊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달러 결제망에서 영구히 퇴출당하는 금융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요, 금요일날 이 불법 석유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란이 수십억 달러 수익을 거두게 했다, 그 혐의를 받는 기업을 제재를 했는데요. 그 기업이 어디냐? 중국 기업이다라는 거죠. 자, 국무부에 따르면요, 이번 조치가 군사 행동 그리고 테러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분노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제재가요, 2025년 2월 4일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제2호가 발표된 이후에 이란산 석유 판매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진 12번째 제재 조치죠. 자, 중국 칭다오 하이의 유류 터미널 중국 국적 리신춘 회장이요,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 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내 자산 동결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재 대상에 오를 경우에 미국 또는 우방국의 입국이 불허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당연히 에너지 재편, 그것도 있는데요.
타이밍이 절묘하죠. 자, 5월 14일 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보를 단순한 외교 방문으로 보느냐? 아니죠.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 트럼프는요, 미국 중심으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중국 길들이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전쟁 기여도와 친미, 반중 노선을 기준으로요, 지금 동맹국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일본 A등급으로 분류가 됐죠. 자, 그리고요, 이 트럼프 눈에 콱 찍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나토 방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5월 14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요, 이란 전쟁을 통해서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끊겠다. 중국의 군수, 금융 지원을 차단해가지고요, 중국을 항복하게 만드는 프로세스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경제적으로도 포위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탈중국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그 돈을요, 위안화로 받고 있잖아요. 그거 달러에 도전한다라고 보고요, 호르무즈 봉봉세 이어가면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까지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요, 실리, 성과와 확실한 노선에 대한 선택이다라는 거죠. 자,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돈줄 차단입니다. 패권의 핵심은 달러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재무부가요, 이란산 원유를 처리하고 세탁하고 있는 중국의 유류 터미널 운영사를 제재했다.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보급로를 완벽히 차단하겠다. 돈줄 차단이다라는 원칙은 또 북한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이 발발 떠는 이 사건이요, 미국의 금융 제재 가이드라인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요, 국제적인 금융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대상과,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다라고 하면 미국 본토가 모든 타격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바라보는 위험국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북한과 거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입니다.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유입시키는 행위는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북제재 강화법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 법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인권 침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하는 법령입니다. 여기 개인, 단체 다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요, 금융거래, 그리고 자산 동결, 비자 거부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거, 아마 이재명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뉴욕 법정의 기소 가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요, 자국 금융 시스템,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을 거친 불법 자금, 그러니까 달러다라는 거죠. 이 달러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역외 적용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북제재를 위반해가지고요, 달러를 세탁한 외국인, 기업, 뉴욕의 남부연방지검에 의해서 지금 기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발발 떨고 있는 게 요 뉴욕 법정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미국 전략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가요, 지금 중국과의 무역 차단을 넘어서요, 에너지와 금융을 결합한 패권 재편에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펙에서 UAE가 탈퇴를 했죠. 그래서 60년 만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중심의 유가 주도권을요, 미국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친미 반중, 친중, 반미 노선, 이걸 확실하게 구별해가지고 착한 동맹, 나쁜 동맹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여도가 높은 나라는 혜택 많이 주고요, 기여도가 낮은 나라, 스페인이 지금 제대로 찍혔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나토 방출까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명 감축하고요, 더 감축한다, 아예 다 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럽 대륙도요,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을 급격히 줄이고 있고요. 지금 유럽 국가들도요, 제조업 독립으로 탈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러시아에 많이 의존해왔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싼 물건들에 많이 의존해왔죠. 그래서 자국
자국의 제조업이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유럽이요 반강제적으로 탈중국과 제조업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요 중국산 수입 폭증으로 경제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 쿼터제 등 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의 중국 유류 터미널 제재는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란 무너뜨리고 난 다음은 중국이다라는 거. 중국의 목줄을 재고 이 거대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북한하고 결탁한 국내 세력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되올시다 라는 거죠. 자, 대북송금 이 사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법을 뒤틀어 가면서 공소 취소를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역풍 불겠죠. 지방선거에서 폭망하든가 말든가 지금 본인의 죄 지우는 게 더 중하다라고 지금 무리하게 공소 취소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똑바로 읽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투표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요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자강을 외치면서 미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한미 동맹으로 미국과 혈맹을 맺은 상황이고요. 아직 관세 협상도 마무리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합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타라오 박사가요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 증언한 내용을 트럼프에게 보고하겠다라는 것까지 뽑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헌법 바꾸고 선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권력 영원히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택도 아닌 소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요. CCP 아웃을 외치고요. 마가 이즈 락을 외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윤어게인을 외치고요. 이 외침이 계속 커지면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는데요. 나중에는요. 그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